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뭔지 모를 이유 화를 내고 있거나 짜증을 내고 있는데 아이들이 분을 못 이겨서 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무언가 제지를 하려고 하다 보면 선생님에게 화살을 돌려서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마치 선생님 때문인 것처럼 화를 내죠. 이어서 작은 소리든 큰 소리든 제 기분 핑계 삼아서 욕도 몇 마디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친구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대처 기술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 조절에 미숙한 아이일수록 자기 표현을 제대로 못합니다. 정상적인 의사 표현을 못하고 몸으로 표현하거나 화만 내는 경우가 많죠. 혼자 있는 공간에서 자기 혼자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다른 친구들이 있고 또 모두가 수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특정 아이가 불편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감정이 불편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친구들을 괴롭히거나 수업을 의도적으로 방해하죠. 이럴 때 교사는 그런 행동을 지켜보면서 제지하게 되는데요. 한두 번의 말로 아이가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는 아이를 분리 조치하거나 잠시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 순간 아이가 순순히 순응할 생각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아이가 순간 욱하는 감정으로 선생님에게 욕을 하거나 뛰쳐나가기도 합니다. 혹은 큰 소리로 선생님에게 반항하면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는데요. 아이가 반항하는 내용은 자신의 감정은 모두 선생님 때문이라거나 왜 나를 건드리냐 라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안 건드렸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선생님이 나를 화나게 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벌어졌으니 선생님이 책임져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왜 화가 나 있는지 알지 못하다가 선생님의 지적하는 내용이 트리거가 되어서 폭발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감정 조절을 못하고 억지를 부리면서 적반하장격으로 다른 친구들 앞에서 자기 자존심이 상했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출 때는 선생님이 설득하려고 하거나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상황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계속 안내해야 합니다. 지금 네가 하는 행동은 받아줄 수 없는 선생님을 모욕하는 행동이야. 그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해. 지금 네가 말하는 내용은 학급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상처를 주는 폭력적인 행동이야. 폭력적인 행동을 멈춰. 그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너는 결과적으로 징계를 받게 될 거야. 이러한 문장을 반복해서 안내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일단 아이가 어떤 내용을 들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게 하는 것이고요. 감정이 흥분된 상태에서 폭력적인 욕설을 퍼부을 때는 아이가 자신을 돌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너의 상태가 이런 상태이다. 지금 이렇게 행동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계속 이야기해야 합니다. 결과를 알게 하는 것이죠. 지금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내용을 계속 안내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 아이가 수업 시간에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욕을 하는 상황입니다. 작은 소리라고 할지라도 수업의 흐름을 깨기에는 충분한 욕설이 나왔을 때 분명 선생님은 누구냐고 물으실 겁니다. 선생님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선명하게 목격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좋지 않은 것이 어떤 거냐면 즉시로 훈육을 하지 않고 벌점 체크리스트에 체크하고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교사로서는 체크하는 것이 그 아이에게 불이익을 준 거라고 여겨서 넘어가는 거겠죠.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실은 선생님과 그 아이와의 1:1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선생님은 가르치는 자로 학생들은 20, 30명이 다 지켜보면서 과정 참여하고 있습니다. 생활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래서 정말 중요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수업을 잠시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네가 그랬니? 아닌데요? 저 아닌데요? 그럼 누구야? 너야? 아니면 너야? 이렇게 범인 수색을 하는 시간으로 몰아가면 안 됩니다. 사실 누가 그랬는지는 다 드러나 있지만 아예 모르쇠로 일관하는 아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냥 그런 아이가 있을 뿐이라는 말입니다. 범인 찾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감정만 나빠질 뿐이죠. 이때는 욕을 한 아이가 한 행위가 정당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이것이 우리 수업에 어떤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지, 선생님은 어떤 영향을 받으셨는지 말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기에 네가 욕설 문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기록해서 선생님에게 제출하고 이에 따른 책임 수행을 하라고 해야 합니다.
기록을 할 때는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두 번째, 이 일로 우리 반과 수업은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세 번째, 이 문제를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가? 네 번째,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다섯 번째,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되었는가? 이 질문을 따라 자기 성찰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줘야 합니다. 물론 선생님이 목격하셨음에도 아이가 끝까지 욕을 안 했다고 주장한다면 공적인 판단을 통해서 아이가 조사를 받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특정 아이를 놓고 씨름하는 것에 온통 힘을 쏟지 말라는 겁니다. 아이가 선생님의 교육에 함께 따라간다면 아이는 새로운 배움을 얻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거부한다면 생활교육위원회 등의 공적 판단을 통해서 아이가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욕을 한 아이 외에 다른 친구들이 이것을 어떻게 느끼고 소화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다른 친구들이 이 문제를 교사와 학생의 대결로 인식한다면 큰 오산이죠. 이것은 대결이 아니라 잘못된 행동에 대한 회복적 정의를 찾아가는 여정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어떤 피해가 있었고 그 피해가 머문 시공간은 어떤 시공간이었는지, 사람들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분명하게 수면 위로 드러내어서 회복을 향한 책임 있는 과정을 밟아나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수업 중에 욕설을 하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욕을 하는 아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다루게 될 것이죠.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선생님들의 생활교육을 언제나 옆에서 든든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학생생활교육 마스터클래스 정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